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18일 이슈 진단 19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벨라루스 민주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수호 의지도 확고합니다. 트럼프가 대만에게 7대 주요 무기 체계의 판매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대외 정보기관 SVR의 책임자 세르게이 나리시킨이 도발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미국이 벨라루스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루카센코 대통령 축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경의 레드라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에게 7대 주요 무기 체계 판매를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대만과 미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접근법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 철수와 탈산업화로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은 백일봉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가 지난 화요일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러시아 예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직후 러시아의 최고위 관료들이 나토가 리투아니아의 토브룩 레거시 2020 훈련에서 근육 자랑을 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고위 관료 알렉산더 칸시는 예비역 장교협회 회장인데 이자가 경고를 하면서 나토가 벨라루스에게 어떠한 실질적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타스 통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요일 러시아의 대외 정보 서비스 SVR의 책임자 세르게이 나리시킨이 매우 직접적으로 도발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벨라루스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8월 9일 재선에 성공한 루카센코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보기관과 NGO 그리고 서방 국가에 연계된 미디어가 수천만 달러를 사용해서 민스크의 시위대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민스크에서만 무려 1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워싱턴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일단 대대적인 길거리 시위가 발생한 이후 미국이 벨라루스의 반정부 세력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나리시킨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개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태의 시나리오 윤곽만 제시했습니다. 대서양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이고 미디어 훈련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한 사람이 자신이 트윗에서 이 시위는 맨 처음부터 아주 잘 조직되었고 해외의 조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선거가 있기 오래전에 이 시위의 기초를 놓았다. 미국이 2019년과 2020년 초 다양한 NGO를 이용해서 이 반정부 시위를 만들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나르시킨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독립적인 블로거들이 그들보다 더 강력한 이해를 대신해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전적인 색깔혁명 시나리오를 서술하면서 이 SVR 책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NGO들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 국가에서 훈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유크레인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경험 많은 미국 교관들이 그들에게 비폭력 시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나르시킨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벨라루스 야당 대통령 후보 스베틀라나 티카노브스카야와 다른 야당 활동가들을 면밀하게 멘토링했고 그들을 대중 지도자 그리고 민주 벨라루스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로 내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회동에서 푸틴은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벨라루스는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벨라루스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푸틴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과 매체는 푸틴이 루카센코를 떠받치기 위해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직 벨라루스 사태가 유크레인 사태처럼 완전한 확전 상태로 번지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미국이 벨라루스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의 다 된 밥, 벨라루스 민주화를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북경에 거듭되는 대만 이슈에 대한 레드라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오로지 대만에 대한 최신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원 차이나 폴리시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대만 요새와 포트레스 타이완에게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중국을 바늘로 찌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7가지 주요 무기 체계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성능 폭약, 크루즈 미사일, 고성능 드론 등을 대만에 판매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단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대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 군부의 대만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무색하게 하고 더 이상 북경과의 긴장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만의 쇼핑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찰 반경이 지평선을 넘어가고 지평선 밖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고성능 포격과 반잠수함 능력을 가진 공격용 드론,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하이 모빌리티 아틸러리 로켓 시스템, 이것은 트럭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인데 대만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중국의 크루즈 미사일에 맞서 대만 해안을 방어하는 보잉이 개발한 지대함 하푼 반함정 미사일, 해양 구조물 파괴를 위한 고성능 포격과 수륙 양용 차량의 즉각적인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대전차 공격용 미사일 시스템 또한 판매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간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시간을 끌면서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 대만 흡수 통일이 지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처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전쟁, 수요 감소,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대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모두 중국에서 생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로부터 1년의 내부 문서를 제보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떠나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을 붙잡으려고 안달입니다. 2019년 10월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삼성은 해주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에서 휴대폰 제조를 중단했습니다. 2020년 6월 삼성은 디스플레이 화면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주 상무국이 작성한 8월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해주 수출입 무역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74.4%와 89.5% 감소했습니다. 외국 기업 철수로 인한 중국의 탈산업화는 결국 중국의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대만 통일은 망상에 그칠 것입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접근법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